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소가 들어설 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군들은 일찌감치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충남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5배 높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열악한 급식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 협의와 충청남도 심의를 통과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홍성군은 올해 안에 입찰 공고를 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연구소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내 시군들이 하나 둘씩 유치전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10년 전 세종시로 강제 편입돼 충남도가 도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축구장 376배 면적에 휴양림과 수목원, 야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유양의 전국적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은 연간 20만 명이 넘습니다. 시군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인 청양과 태안, 보령의 3파전 양상. 먼저 청양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등급으로 나누는 생태자연도를 보면 청양군은 1등급 지역 비율이 13.1%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지역의 3분의 2가 산림 녹지인 점, 기존 식물원 등과 연계한 상승 효과, 충남 중심부 위치로 인한 뛰어난 접근성 등이 강점입니다. 저희 청양군은 인구 3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 청양군의 도 단위 공공기관이 유치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안군은 연구소 이전을 안면도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안면도는 전체 면적의 38%가 도소유 산림. 토지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태안은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 쓰였던 안면송 80만 그루와 천혜의 해양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소만 해도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연계된 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가 이렇게 오면은 평생 향후에 안면도 지역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산림자원연구소의 모체에 해당하는 기관인 도유림 사업소가 있던 곳입니다. 도유림의 절반이 넘는 55%가 보령에 있는데 이미 울창하게 가꿔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저 터널 교통으로 교통망이 개선됐고 머드 같은 기존 생태 관광 자원이 우수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령은 천혜의 산림자원과 머드 등 국제적인 해양자원이 풍부해서 이를 연계한 융복합적인 연구 활성화로 산림자원 연구소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향후 다른 시군들도 유치 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는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그런 상응하는 그런 교환이 됐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저는 강하게 지금 벌써 이미 요구를 했고요. 이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 도내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남지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검진을 실시한 급식실 노동자 중 1.02%가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3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함께 환기시설 점검 대상 학교 중 21%만 점검을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점검을 완료한 학교 중 95%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건설 현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 협의와 충청남도 심의를 통과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군은 신청사 실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전기와 통신 등 전문 건설업은 분리 발주하기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입찰 공고를 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감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설 신청사는 연면적 2만 4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사업비는 864억 원이 투입됩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초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 많은데요. 요즘 같은 가을철 환절기, 기온이 떨어질 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만큼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겠죠.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알리고 있는데요. 담배를 끊고 술은 줄이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환절기인 만큼 꾸준한 관리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안전체험관이 사회 자연재난체험 대상을 7세 어린이로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충남안전체험관 손연희 체험 강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체험강사 손연입니다. 예, 먼저 충남안전체험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험 중심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험관은 실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직 소방관들이 강사로 배치되어 있고 현장의 교훈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객들이 실감나는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 재난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한 현장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전체험관의 체험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은 기존 8세에서 성인까지 체험 대상이었던 사회 자연재난 체험을 7세 아동까지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4세에서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체험관 1층에 마련된 어린이 안전마을에서 화재, 생활, 교통안전 3가지 주제로 안전교육을 받아왔는데요. 7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 체험을 통해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연령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네, 체험관에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주요 교육 내용은 지하철 화재 대피 요령, 고층 건축물 화재 대피 요령, 교통사고 예방 교육, 소화기 사용 방법, 그 외에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태풍 체험, 그리고 순환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대상 확대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환경 변화를 앞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체험은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을 마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안전체험관 손현희 강사였습니다. 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3년 만에 지역 축제가 시민들을 찾아왔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의미 있는 행사들부터 세계 각국 스타들이 부산을 찾는 메가톤급 축제들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즉석에서 뛴 신선한 회와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자갈치 시장과 유라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인근 5개 시장 상인회가 준비한 80개 부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황금을 선물로 주는 물고기 잡기를 비롯해 가요제와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2030인분의 회 비빔밥 만들기도 진행됩니다. 매일 12시에 각 시장 주변에서 무료 시식을 합니다. 찾아온 고객님들에게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 동네 영도에서는 14일부터 영도다리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영도다리 축제는 영도의 다리 문화를 잇따를 주제로 4일간 영도 전역을 문화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아미르 공원에서는 골든벨과 가왕 선발대회 등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고 지역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도 진행됩니다. 하리양에서는 낚시대회가 열리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해양레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당일 진행되는 해상 불꽃쇼, 영도다리 도계에 맞춰 진행되는 영도 구민들의 퍼레이드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영도다리 축제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도 보물찾기, SNS 인증 이벤트인 영도에 가면 모바일 스태프 투어 등입니다. 이렇듯 풍성한 볼거리, 놀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도다리 축제로 놀러 오세요.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도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부산을 영화로 물들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한류 축제를 추구하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이번 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려 K-팝 스타들과 팬들이 부산으로 모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여름 충남도 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머드박람회와 머드축제가 개최된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483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말리포와 꽃지 등 태안 지역 28개 해수욕장 방문객도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는데요. 지역별 피서객은 경기도민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보령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에서 온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국내 첫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갯벌식생복원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11일 가로림만 갯벌식생복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50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까지 가로림만의 칠면초와 갈대 등 영샘식물 군락지 조성, 탐방로와 포토존 등의 시설이 설치될 계획인데요. 이 밖에 팔봉산과 아라뱃길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생태 관광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